국민의힘의 구원투수가 될 또 한 사람, 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또 한 사람.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대구 갔었죠. 대구 갔다가 이 사인하느라고 3시간 늦어지고, 대전 갔더니 지지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이번에는 울산을 갑니다. 이게 각각 조금씩 점증법이라고 하죠. 달라지고 있어요. 자, 울산에서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 이건 좀, 따님이세요? 네, 저희 운전 시간에 굉장히 흔치 않은 조합.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겨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장관의 지방 방문이 저랬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역대 법무부 장관들 다 지방 갔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통방통에서 포착한 장면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각 방문지마다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대구 갔을 때만 해도요, 한동훈 온대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고서 와, 한동훈이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대전을 갈 때만 해도 이제 대구에서 그런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대전에서는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건 거의 총선이 아니라 대선 분위기인데. 자, 그러더니 결국 어제는 울산에는 도토리까지 나옵니다. 자, 최지영 기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말씀 지금 해주신 대로 이게 그 3번의 지난 한동훈 장관 일정을 통해서 살펴본 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한 지지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과연 그 지지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기자들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현재 이제 우연히 KTX 역사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제 점점 더 몰리면서 3시간 가량을 이제 기차표를 미루고 열차를 미루고 그 지지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퇴근길에 만난 지지자들이 이제 세를 확장하면서 그 자리가 더 커져서 3시간 가량을 할애했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역 일정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지난 21일 대전을 찾았을 때는 지지자들이 먼저 한동훈 장관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을 찾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갖고 와서 한 장관에게 직접 건네는 모습, 방금 보신 것처럼 있었는데, 그에 더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도토리를 좀 그려달라, 장관님 도토리를 그려주세요, 이런 요청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도토리요? 갑자기 도토리가 뭘까요?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려달라고 했던 도토리, 그 장면 먼저 보시죠.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이렇게 되는 거? 조심히 가세요. 시험 치는 조카들 덕분에 시험 마쳤어요. 계속 그럽니다, 이게. 집을 치유 그건 내가 뭔지 알아.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자, 도토리. 처음에 한 4일 전만 해도 어느 분이 그려달라고 할 때 도토리요? 도토리 이렇게 그리는 건가? 하고선 그려줬어요. 근데 아마 3, 4일 지나고 나서 이 도토리가 아마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도토리, 디귿, 티귿, 리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지영 기자?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팬덤 사이에서는 도토리라는
단어의 초성을 따서 디귿, 티귿, 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뜻한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덤 사이에서 이제 통용되는 대통령의 은어로 도토리, 이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한 장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도토리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도토리를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예. 그 처음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장관이 갑자기 무슨 도토리 그림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예, 저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건가 했어요. 예, 근데 뭐 한 장관 이미 뭐 팬덤도 있고 팬카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팬들이 대화를 나누고 뭐 정모도 하고 이런 수준의 이제 입지에 오르다 보니까 이 도토리의 뜻이 뭔지도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같아요. 알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지지자가 이번에는 그냥 초성을 써달라, 디귿, 티귿, 리을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직접 써줬다가는 내가 욕먹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지. 거절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윤 대통령이 이 방송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야, 도토리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들한테 팬덤은 늘 있는 거지만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직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미 다른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팬덤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건 뭐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물론 저기에 나온 팬덤이 뭐 숫자상으로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런 현상들은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독립했을 때 어떤 그 하나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왜 흔히 뭐 미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른 정치인들의 정계 입문 분위기 때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계 입문 직전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 이거는 결국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이 일단 보수의 핵심부터 시작을 해서 중부지방, 울산까지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고 사람도 늘어나고 도토리 그려달라는 분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막상 가보면 젊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래요. 많은 연령층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저 한동훈 장관 저 열풍을 보면서요, 예, 이제 2021년이었죠. 3월 4일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보였던 국민적 관심, 열기. 그때 대구 내려갔을 때. 예, 대구 내려왔을 때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보면 이제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에 노크할 때 이른바 서울시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철수 뭐 신드롬이다, 안철수 신드롬. 현상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것인데 저거는 이제 보통의 정치인은 경험하기 힘든 그 많은 정치인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만 저런 현상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입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정도 확보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정치는 저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치장에 뛰어들어서 뭔가 나는 이 정도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활용법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예? 12월에 이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요. 여의도로 와서 이제 정계 입문하면서 이 종로와 중구, TV조선은 중구죠.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예. 근데 뭐 종로, 중구에 서울의 주요 시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데 종로, 중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출마 선언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나랑 한판 붙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종로는 지금 최재형 의원이고 중구는 이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네.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자리 잡고 네. 이재명 대표 오세요. 이재명 대표 오세요. 왜냐하면 종로와 중구는 전형적인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입니다. 어떨 때는 민주당 쪽이 갖고 가고 어떨 때는 국민의힘 쪽이 갖고 가고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쪽으로 지형이 유리하다, 유불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종로, 중구 출발 선언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 결투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럼 엄청난 그 화제가 되고. 근데 어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99%못 받는다. 예. 그 받을 거면 작년 그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갑이 나가야지 왜 연고도 없는 개항을로 갔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인천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 와서 지금 같이 한판 붙자고 하고 종로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 오라고 하고 그런 그래서요. 상황이 되는 그거를 이제 당 차원에서 전략을 잘 짜겠지만요. 예.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요.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못 올 거라고 봐요. 종로 중구로. 종로로? 아. 그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으로 출격을 하는 거죠. 예, 잠깐만요.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아주 뭐 상당히 정무수석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 그러시 정말 아주 감각적인 말씀을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의도에서 누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국민의힘 누구라고요? 하태경 의원인데요. 어허! 지금 10분 뒤죠. 9시 4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렸는데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제 공식 선언을 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생각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위원장이 또 있고 다른 이제 범외에 인사들이 있고 또 이런 야권에선 또 누가 나오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물론 이제 경기권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결론은 일찍은 못 내렸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종로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한대요. 결국에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맞붙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야, 잠깐만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장기에서 뭐 핵맞는다고 하잖아요. 포나 차를 여기다 딱 들려고 했는데 지금 상이나 마가 와서 먼저 딱 왔어요. 전략이 확 바뀌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의원이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길래 내 생각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아주 좋은 시나리오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거기까지만. 그러면 정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먼저 부산에서 나오겠다라고 선언했고 또 먼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뭐 하태경 의원 얘기 조금만 해보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서울 종로 출마는 이제 종로와 중구가 합쳐질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부터 결론이 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종로를 선점을 해버리면 이미 현역 의원 중에 최재형 의원이 있잖아요. 예. 저렇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여권에서 제대로 그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그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데 뭐 그 전에 여권에서 아마 교통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종로 중구라는 이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딱 맞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권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정 안 되면 경선을 하겠죠. 예. 하지만 또 하태경, 최재경, 그다음에 최재형,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어느 한 사람도 국민의힘에서는 한 지역에서 경선에서 사라진 걸 원하지는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할 역할은 그렇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지지가 높고 아마 본인이 지금 그 대민주당 의원과의 그런 대립각을 세운 이미지 때문에 그 소위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결속시키는 효과는 클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확장성 면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죠. 확장성은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거의 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인은 사실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덕목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요. 부드럽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잖아요. 유권자들 만날 때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뭐 사진 도토리도 그려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말을 아껴요. 혹시 얘기했다가 이게 총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서 나중에 뭐 탄핵한다 이런 제로에 들을까 봐.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암컷 발언한 최강욱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직격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에 바로 또 이 상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저게 바로 탄핵 사유다. 그동안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기자들 연락도 안 받다가 저 발언 딱 나오니까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요 말 한마디 나오니까 저건 탄핵 사유야라고 즉각 반발합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는 무슨 법을 위반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강욱 전 의원이 견강부회식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거, 뭐 이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되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격하면 아마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인기도가 아마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근데 현재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의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요 내년 4월 10일 그 총선의 대결 구도를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대 개딸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자유민주주의 대 개딸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은 그 개딸 전체주의에 속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제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은 개딸들의 등살에 개딸 전체주의의 그 등살 거기 그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핍박받고 뭐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그 슈퍼 빅 텐트도 바로 단순히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도 허용되지 않는 이 개딸 전체주의당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총결집해보자.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슈퍼 빅텐트라고 봅니다. 예, 자,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목소리들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목소리들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 곧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친구인지 진짜 몰랐어요. 한 장관과 유명한 배우가 식당에서 포착이 됐답니다. 혹시 사진, 저기 누구예요? 저기 누굽니까? 배우 이정재 씨죠. 이제 26일 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목격담이 올라온 겁니다. 아니,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 이 두 사람이 현재고 이제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고의 5기 졸업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동문인데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정재 씨의 차량을 타고 같이 이동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 사진 나온다. 야. 저렇게 생겼었구나. 예,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줄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식당 목격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친구였냐 이런 소문이 나는 거고 또 이제 이 커뮤니티에 이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동기군요. 그러니까
동훈아 요즘에 잘 지내냐? 너 TV 많이 나오대? 정재야 그래 밥 한번 먹자. 네가 사. 돈은 네가 더 많이 버니까. 뭐 이랬던 건가요? 저런 장면도 아주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저 장면도요. 둘이 이제 친구라는 거, 고등학교 동기라는 게 저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냥 은밀히 만나려면 얼마든지 대중적 노출이 안 되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먹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의 눈에 쉽게 포착되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저렇게 사진 촬영도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미 한동훈의 마음은 정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